유난히도 무더웠던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육박하며 연일 폭염 경보까지 내린 오후에 아스팔트 다리 한복판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땡볕을 피할 그늘 한 점 없는 곳에 앉아있는 남자는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두꺼운 겨울 바지, 겨울 모자까지 쓰고 있었는데요. 무언가 소중한 것이라도 있는 건지 그의 곁엔 항상 비닐로 덮어둔 정체불명의 짐 보따리도 함께랍니다. 맨날 저 옷에 저거야. 겨울이고 여름이고 다 옷은 다 그래. 겨울엔 또 두터운 잠바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 같은 옷 같은 거 입고. 한여름에도 골덴 바지 입고 그래도 더운 줄은 모르지 정상이 아닙니다. 50년째 늘 같은 모습이다 보니 이젠 청계천의 진 풍경이 됐던 남자. 마치 그의 주변에만 시간이 멈춘 것 같답니다. 앙상하게 마른 노인과 마주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돈을 쥐어주거나 먹을 걸 나눠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배려에 남자는 아이 같은 미소로 고마움을 표시했는데요. 빵? 내가 먹으려고 빵 가져왔다가 노인 내가 저러는 건 불쌍해서 내가 안 먹고 주고 왔어. 모르시는 분이에요? 무슨 분인데 맨날 거기 앉았어요. 맨날 거기 앉았어요? 내 10년을 이거 앉아갔다고.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은 계속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저씨랑 만나요. 하지만 웬일인지 남자가 음식을 먹는 모습은 좀처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종일 굶다시피 하는 남자 때문에 지켜보는 이들 역시 속이 탄다는데요. 식사는 하시는지 아니면 점심은 식사도 안 하실까 봐요. 저 양반이 도움을 안 받아. 그래요? 저 양반이 저런 자존심이 강한 양반이야. 굶으면 그냥 굶다 죽는 사람들에서는 스타일들은. 남에게 신세 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남자. 아니야, 누가 시켜줬어. 안 먹어요? 왜 안 돼? 하지만 자물쇠로 잠그기라도 했는지 도무지 입을 열지 않다 보니 남자의 속사정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데요. 혹시 말씀을 못하세요? 이렇다 보니 남자를 두고 사람들은 농아인이라는 등 말들이 많았습니다. 나도 벙어리인 줄 알았더니 벙어리는 아니더라고. 근데 말문을 안 열어. 말은 안 섞어. 일부러 안 여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랍니다. 꼬맹이 때. 네. 근데 제가 혼자 있는데 이거 윗동네 애들이 와르르 온 거예요. 내가 내 동생 때렸다고 걔네를 쭉 때려갖고 와르르 왔는데 그래서 나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저 아저씨가 니는 뭐 하냐고 그래갖고 쫓으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을 좀 잘 하셨어요? 좀 하셨죠. 애들 쫓을 정도로? 네,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말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닫게 된 걸까요? 저희가 이제 부러져가지고 낚였어요. 대화는 거부하지만 남자는 사람들의 배려에 일일이 기도로 화답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허공을 향해서도 주문을 외듯 중얼거리며 합장을 했는데요. 못 닦거나 업 닦는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모님이라든가 자기 업. 사람들의 말처럼 남자는 무건수행을 하는 도인이라도 되는 걸까요? 잠시 후 날이 뜨거웠는지 남자가 갑자기 우산을 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행동이 뭔가 이상합니다. 우산에 숨은 채 뒤돌아앉은 남자의 등 너머로
누런 물이 담긴 통이 눈에 띄었는데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소변도 어디 가서 싸시는 게 아니고 저기에서 요만한 통 같은 거에다가 뒤로 이렇게 돌아서 그러고 소변을 싸시더라고. 저 건너편만 가도 화장실이 있고 하는데. 소변을 보는 잠깐조차 앉은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는 남자. 다리를 떠날 수 없는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갈수록 정체가 궁금해지는 남자.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 남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처럼 같은 자리를 지켰는데요. 옷차림 역시 한결같습니다. 며칠 뒤 아침부터 쏟아진 물폭탄에 청계천마저 범람 위기로 통제된 날. 설마 이런 빗줄기 속에서도 남자가 있을까 혹시나 했지만 예외는 없었습니다. 우산을 써도 무용지물. 거센 빗방울에 신발까지 모두 젖었지만 남자는 아랑곳 없이 폭우 속에 또다시 웅크리고 앉습니다. 언니, 비 이렇게 계속 많이 오는데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비가 오니까 비거든요? 아니 이거 이따 비 많이 온대요. 그저 걱정된 마음에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가실 때 우비 쓰고 가셔야지. 우산 못 쓰고 가시잖아요. 미안함인지 경계심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의 남자는 폭우에 잠긴 다리 위를 고집스럽게 지켰습니다. 다음 날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남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다리 위에 있습니다. 하염없이 누군가 기다리기라도 하듯 꼼짝 않고 앉아서 있길 몇 시간.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다리를 벗어나 어딘가로 향하는 남자. 누군가 쫓아오기라도 하는지 젠걸음으로 옮겨 남자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건너편의 단골 식당. 주문을 하는데 말은 필요 없습니다. 눈빛만 봐도 남자가 원하는 걸 안다는 주인이 찐빵 하나를 봉지에 담아주자 남자는 자연스럽게 돈을 건넵니다. 노숙자는 아니신 거예요? 노숙자는 아니고 100원짜리도 많이 던져주고 사람들이. 청계천이 있으면서 이렇게 왔고 청계천 공사하기 전에는 저쪽에서 매대에 니아가 넣고 수첩 팔았어요. 일명 말 없는 수첩 할아버지로 통한다는 남자. 꽁꽁 싸던 수레 안에 담긴 것이 그가 판다는 수첩인 걸까요? 어르신 깍두기 보여줄 수 있으세요? 제작진이 수레에 관심을 보이자 벌떡 일어선 남자는 수레에 덮어둔 비닐을 걷어 흔쾌히 보여주었는데요. 2중 3중으로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의 비닐을 벗겨내고 남자가 꺼내든 것은 뜻밖에도 수첩이 아닌 손톱깎이였습니다. 얘는 뭐예요? 얘? 얘 한번 볼 수 있어요? 아, 얘가 수첩이에요? 아. 오래전 팔고 남은 물건처럼 색이 바랜 남자의 낡은 수첩은 한눈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수첩을 보여주는 남자는 팔아야 할 물건들을 또다시 비닐로 덮어버렸는데요. 장사할 마음이 있긴 한 걸까요? 물건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사람들이 못 사잖아요.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만 사주거든요. 얼마예요, 하나에? 하나에 3,000원? 잘 팔려요?
하루 종일 있어도 한 개도 팔지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랍니다. 이래서야 생활은 가능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를 두고 수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요. 여기 아파트가 두 채씩이나 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있다는 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는 이게 이제 3일 아파트 있었으니까 그거 이제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 얘기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지. 10년 전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받은 보상금이 상당할 거랍니다. 딱지 하나가 2억 7천, 2억 8천까지도 막 갔었어요. 저 아버님도 갖고 계셨으면 몇 억은 벌으셨겠네요. 당연하죠. 과연 소문은 사실일까? 남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옛날에 여기 아파트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여기 아파트? 혹시 거기 사셨어요? 아, 아파트에 사셨었어요? 그때 아파트 재개발할 때 보상금 나왔어요? 정말 엄청난 돈이라도 숨겨둔 걸까? 대답이 없는 남자. 그런데 전혀 다른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 소문도 돌긴 돌던데 저기 이렇게 동생을 헤으시고 하고 나면은 그 누님한테 돈을 다 준다는 말이 있어요. 몸이 불편한 남자에게 누님이 행벌이를 시킨다는 풍문도 떠돕니다. 과연 그는 불쌍한 노인으로 위장한 알부자일까요? 아니면 혈육에게 이용당하는 가여운 사람일까요?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누님을 수소문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연락을 피하는 누님의 행방을 찾아다니던 그때 근처에 있는 남자의 집에 누님이 와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지는 집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고령의 한 여인. 그녀가 정말 남자의 누님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누님 뭐예요?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아유 그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전화하고 참가실게 해요? 할아버지 돈을 다 누나가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진짠가요? 아 귀찮게 하지 마라. 동네 창피하니까 시끄럽게 하지 마라. 왜 자꾸 쫓아다녀? 더우신데 그렇게 계시고 이러는 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도 할 필요도 없고 자기 몸 자기가 알아서 다 하니까는 괜히 걱정하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날선 반응을 보인 누님은 착취는커녕 수십 년째 동생을 돌보느라 지칠 대로 지쳤답니다. 잠깐씩 와가지고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가시나 봐요.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 자꾸 말 상대가 돼야지 안 되는 거를 왜 자꾸 쫓아다니는 거야? 가족과의 소통도 거부한다는 고집스런 남자. 또 다른 소문대로 서울 노른자 땅 위에 집을 소유한 알부자인 걸까요? 어느덧 청계천 다리에도 밤이 깊었습니다. 하루 종일 다리를 지키던 남자가 수레를 끌곤 어딘가로 향합니다. 멀쩡한 인도를 놔두고 위험천만한 도로 한복판을 거침없이 질주하더니 인적 드문 골목으로 들어선 남자. 그렇게 한참을 걸은 남자의 발길이 멈춘 곳은 한 낡은 빌라 앞이었습니다. 혹시 남자가 이곳의 건물주인 걸까요? 하지만 남자가 들어간 곳은 창문조차 없는 허름한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상당히 열악해 보였는데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잠깐 내려가도 돼요? 늘 대답 없이 고갯짓만 하다가 보름 만에 입을 연 남자의 허락으로 들어간 집안엔 음식을 할 가스레인지조차 없었습니다. 여기가 대기진 거예요? 아, 여기 지금 혼자 사세요? 아. 이런 곳에 홀로 산다는 남자의 생활이 어떨지 눈에 선합니다. 일일이 일일에다 나르셔야 되는구나. 자기 몸조차 버거워 보이는 남자는 지하 계단을 몇 번을 오르내리며 짐을 들여놓았는데요. 끝났어요. 안 나와요. 아, 네. 들어가면
아, 들어가시면 안 나오세요? 예. 푹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쉬게 하기엔 숨 막힐 듯한 남자의 집. 소문대로 아파트 2채를 가진 알부자 노인이라면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는 걸까요? 제작진은 관할 지자체에 찾아가 현재 남자의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생활수급자로 공무를 지원받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수급자 조사를 할 때는 구청에서 조사를 할 때는 이제 뭐 소득재산 부양 의무자까지 다 조사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수급자가 되지를 않았겠죠. 현재 살고 있는 지하방도 남자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런 사람 안 주려고 그래. 세입자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 안 주는데 이 양반 최씨야. 근데 우리 영감이 최씨야. 그래서 불쌍해갖고 내가 돈 그냥 그거 그냥 거저준다 생각하고 1,500에 그냥 돈 낼 수 없다고 그래갖고 한 거야. 매일같이 다리 위에서 살다시피 하는 남자를 보다 못한 누님이 7년 전 잠이라도 집에서 편히 자라고 얻어주었답니다. 며칠 뒤 한 고령의 여인이 다리 위의 남자를 찾아왔습니다. 먹을 거지. 조금 사가져왔어. 먹을 거. 고기, 장조림. 두고 먹어도 이건 쉬지 않는 거야. 두고 먹어도. 점심 먹었어, 점심. 어저께 비 왔을 때 여기 비 많이 안 왔나? 물. 많이 왔지? 여기까지? 비 오면 그냥 여기 있지 마라 그러면 물에 떠나가 큰일 나. 지금 몇 살이지, 최성덕이야? 어이구, 젊으네, 아주. 우리 동생이야, 최성덕이가. 남자 동생이라고. 난 누님이고. 누님, 그래, 맞아. 그래. 아이고, 잘하네. 이 모자는 쓰면 더 없지 않은가? 응? 그래, 그렇게 벗고 있는 것도 나아. 이 모자 쓰지 말고, 아이고, 땀 좀 봐. 와서. 좀처럼 입을 열 줄 모르던 남자와 살갑게 대화하는 여인은 대체 누굴까? 안녕히 가세요. 하고 해봐, 일어나서. 나도 야, 일어나서. 스스럼 없이 누님이라고까지 부르는 이 여인. 혹시 남자가 50년째 기다리는 주인공인 걸까요? 그녀의 정체가 몹시 궁금합니다. 한참을 얘기한 후 발걸음을 돌리는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그 MBN 방송국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좀 전에 저기 할아버님 만나고 가셨잖아요. 네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아유, 아는 지가 한 40년 됐어요. 40년이요? 네. 혹시 친척분이나 뭐 가족... 아니에요, 친척 아니에요. 그냥. 40년을 이웃해 살면서 가족보다 가깝게 지낸 사이랍니다. 어머니를 뵈셨어요? 살아생전에? 아, 봤죠, 그럼요. 키가 조그마하신 분이 얌전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가 이제 그 어머니 살았을 적에는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는데 학교 다닐 적에 불량배가 3일 아파트로 우위로 끌고 올라가서 때렸대요. 저희 말 안 듣는다고. 아, 불량배가? 예, 그래가지고 놀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그 엄마가 그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그때 이후로 뭐가 좀 이상해졌어요? 사람이? 아유, 달라졌죠. 아주 모르려 그냥.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그냥 멀거니에요, 이러고. 때가 돼도 밥도 안 먹고. 집에도 저기 잘 안 들어가고. 그 전에는 정상이었어요? 아유, 그러면 정상이었어요. 어머니와 둘이 단란하게 살았다는 남자. 어느 날 동네 불량배들에게 끌려가 심한 구타를 당한 아들이 충격에 빠지자 어머니는 자신 외엔 누구도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는데요. 그랬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홀로 남겨진 남자는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여길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네네. 그 어머니 집인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이거 되느냐고 이제 헐어서 다 없어지니까는 뭐 돈을 모르던 돈을 대서 물 들어가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땅바닥이라도 저희 집이라 생각을 하고 그 추년 밑에서 거가서 그랬거든요. 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서. 네네. 그러면 그게 집이래요. 남자는 어머니와 살던 기억이 남아있는 집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았던 겁니다. 그가 입을 닫고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것도 모두 그때부터라는데요. 남자가 이대로 길 위의 생활을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 그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님도 같이 계셨다면서요. 여기 이 동네에 같이 살으셨다면서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조심스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전문가. 언제예요? 한 10년 되셨어요? 더 됐어요? 더 됐어요? 그럼 그 뒤부터 계속 혼자 계시는구나. 아이고. 어머님이 엄청 좋으신 분이었는가 보다. 네? 조금씩 닫혀있던 빗장이 풀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듯 보였습니다. 가만히 계실 때 사람 목소리가 들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남자에게 인지 기능상의 문제는 없는지 상담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가요 그냥? 선을 그듯 단호하게 내치면서도 깍듯한 예의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는 남자. 현재 그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런 다른 질문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아주 명확하게 이게 목소리가 작아서 그렇지 자기 의사 표현은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지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거나 이렇다고 판단하기는 힘든 상태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는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어쨌든 자기가 하던 대로 유지하던 대로 그대로 두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제일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 이대로가. 이걸 틀을 깨거나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는 심리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머니의 죽음 이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자. 어쩌면 남자의 시계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수십 년 전 그날에 멈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하루 종일 다리를 지키다 밤이 돼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간다는 남자. 노숙에 가까운 고된 생활을 수십 년째 이어간다는 그를 계속 지켜만 봐도 괜찮은 걸까요?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벌써 나왔어야 할 시간이지만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늦잠을 잔 걸까? 남자가 오길 한참을 더 기다려봤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혹시 무더위에 길에서 쓰러지기라도 했을까? 애타게 찾아다녔는데요. 아저씨, 그 수첩 할아버지라고 여기 지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오늘 안 지나갔는데. 금방 수첩 할아버지 지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어머니, 혹시 여기 그 수첩 할아버지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못 봤는데. 하지만 누구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불안해진 제작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세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남자. 혹시 집안에서 쓰러진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 계세요? 철문의 창살 너머로 보이는 집안엔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없다면 대체 어딜 간 걸까요? 망연자실한 채
다시 한번 남자가 다니는 길목을 되짚어 찾아다니던 그때 가까스로 사라졌던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걱정했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나타난 남자는 오늘도 말없이 청계천 다리 위 자신의 자리로 향합니다. 아침에 식사는 하셨어요? 네, 이렇게 더운데도 맨날 나오세요? 부자 되시겠네요, 아무튼. 쉬는 날 없이 일하셔가지고. 50년을 지켜온 남자의 침묵 속엔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움이 이제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채워져 가길 기도합니다.